안녕하세요. 이제 7번째 시간이죠. 법총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나머지 3가지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의미나 이런 건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각각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 특히 예컨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의 공통된 요건인 상당성,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죠. 우선 이제 자구행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23조인데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실행하기 좀 어려운, 말하자면 채무자가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사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보전하는 이런 행위를 이제 자구행위라고 하고, 이것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다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또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것에 비하면 조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성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사인이 국가 권력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당한 것과 정당한 것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법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다음 자구행위는 이제 사후적인 행위라는 점이 좀 특징이 있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재적인 또는 사전적인 이런 긴급 구제 행위입니다만, 자구행위는 이제 사후적인, 이미 청구권이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침해됐다고 볼 수 있겠죠. 청구권을 실현하기가, 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상당히 지난 후에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긴급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이제 살펴보면요. 첫째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다. 그래서 일단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제 채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든 종류의 권한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청구권이 있으면 되겠고요. 단 이때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규정의 의미상 보전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전이 불가능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이 자구행위가 이제 성립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신체에 대한 회복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자구행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때 청구권은 자신의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자력구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만을 의미하지 타인을 위한 구제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청구권의 침해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인데 과거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서 이제 이 구제, 긴급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절도범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에 소매치기라든지 도주하는 경우에 그 절도범을 쫓아가서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자구행위라기보다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있죠. 침해의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당방위에 가깝다. 그래서 자구행위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과거에 침해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절차에 의해서 보전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법정 절차는 이제 대부분이 민사소송이겠습니다만 반드시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한 절차든 간에 법정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시간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제 시간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여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채무자가 국외로 도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붙잡지 않으면 이제 공항으로 가가지고 외국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채무자를 붙드는 이런 자구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예컨대 국외가 아니라 국내 어디로 도주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자면 자구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역시 토지의 반환 청구라든가 또 가옥의 명도 청구 이런 것들은 자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토지나 가옥의 반환 청구 같은 것은 그 대상자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구행위를 허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청구권이 이제 실행 불능하거나 또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니까 그 청구권이 실행 불능하거나 또 현저히 실행 곤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보가 있다면 이때는 자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보도 없고 청구권을 보전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자구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또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자구 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상당성이 요구가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에 똑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규정이 있는데 각각의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경우는 제일 완화가 됐었고요. 긴급피난은 가장 엄격했었죠. 자구행위는 뭐 그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격한 균형성 같은 것은 이제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필요성과 보충성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적합한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채무자를 발견한 경우에 붙드는 정도는 아주 어쩔 수 없는 필요하고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균형성을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행위, 요것은 이제 자구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채권을 실행한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현금이라든가 이것을 뺏는다 이런 것은 자구행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구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보전행위,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붙드는 행위, 국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여기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채권의 실행, 이런 것은 청구권의 이행, 이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요렇게 직접 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이제 자신의 물건을 직접 탈환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절도범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서 도주하는 경우에 그걸 쫓아가서 뺏는 것은 정당방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며칠 후에 그 절도범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빼앗았다, 탈환했다 이런 경우라면 정당방위는 아니죠. 침해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구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을 넘어서서 직접 자신의 물건을 빼앗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좀 일종의 이제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백히 자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빼앗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긴급하고 필요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구행위 범위로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보통의 청구권이라면 이것을 직접 이행하는 것은 자구행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잉자구행위, 과잉방위나 과잉피난과 마찬가지로 과잉자구행위에 대해서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역시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에서 얘기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야간이라든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흥분으로 인한 행위, 이게 이제 21조 3항이었죠. 이것은 자구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가 적용이 됐습니다만 자구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조금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자구행위는 역시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착오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률의 착오이지만 사실의 착오로 보는 제한적 책임설로 해결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구행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문을 일단 한번 보시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말하자면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자기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승낙하는 것이죠. 내 거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익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범죄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 이제 24조 규정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건을 이제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 전에 이 피해자의 승낙과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것이 양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해. 근데 이 양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뭘 이해한다, 어떤 사정을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만 형법에서 쓰일 때는 이 양해라고 하는 것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구성 요건 해당성을 없애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양해라고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법률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양해하고 피해자의 승낙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이렇게